자, 5회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합이 될 수 없는 것,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똑같이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뭐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 구분이 가능합니다만, 니은과 리을, 그러니까 농구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리을도 작은 신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디귿은 뭐 A형인 혈액형은 뭐 당연히 이제 객관적인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니은과 리을 이렇게 되겠죠.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P를 0,A라고 두게 되면 PA와 PB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루트에 AP 길이를 구해주시게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에 A-1의 전체 제곱, 그리고 PB의 길이는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에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다. 그래서 양변의 루트를 없애주시고 정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왼쪽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7, 오른쪽은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3. 그러니까 A제곱은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면 되겠고요. 넘겨서 정리하면 A는 3분의 2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Y좌표는 3분의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2라고 하는 점, 그리고 0,3, A,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자, 무게중심은 그냥 다 더해갖고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2에다가 0에다가 A를 더하고 3으로 나눠주시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3에다가 B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여야 되겠고요. B는 8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더해주시면 답은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합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집합 AB 그리고 AB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원소 개수는 몇 개가 된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기억은 뭐 당연히 이제 원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맞겠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기억과 니은 모두 다 맞는 거겠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걸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원소냐? 이건 틀렸습니다. 왜냐면 요렇게 똑같이 생긴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따라서 디귿은 틀렸겠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요 A, B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고, 마지막 미음도 A, B라고 하는 원소로 부분 집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총 4개가 답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뭐라고 나왔냐면 3,1이라고 하는 걸 X축에 대해서 대치 이동한 점을 Q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Q점 좌표는 3,-1 이렇게 되겠고요. 원점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R점 좌표는 마3,-1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PQR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왜냐면 어디가 밑변일지 어디가 높이일지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여기다 그래프를 한번 좀 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3,1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 어딘가에 P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얘를 가지고 대치 이동시켰으니까 여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점 좌표가 뭐가 되겠다? Q점 좌표 3,-1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왼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 R점 좌표가 대칭 이동시키면 마3,-1 이렇게 될 것이면서 이렇게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당연히 어디를 밑변으로 보는 게 좀 더 좋겠다? 여기를 밑변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밑변으로 보시고요. 얘를 높이로 봐주시면 되겠죠. 높이 같은 경우에는 1이랑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라고 놓을 수가 있겠고, 밑변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마3에서 3까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6에다가 2 곱해주시면 답은 얼마다? 6이라고 적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0, 6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에 있는 요 값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뭐 B라고 하는 애의 공통범위, 그러니까 범위를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B가 요렇게 A 사이에 요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지.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원소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0, 6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5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0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들어가야 된다?
6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7이라고 하는 애, 얘네 두 개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는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마이너스 5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a는 누구보다는 커야 되겠다? 6보다는 더 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5보다 작지 않으면 마이너스를 포함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것까지 뭐 계산해 주시면 a는 누구보다 크다? a는 5보다 더 크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공통 범위는 a가 6보다 크다라고 나오는데 자연수 a의 최소값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은 4, 7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뭐 2x 더하기 k 이렇게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원에 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게 된다고 하면 y는 2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은 이렇게 생긴 거겠죠. y는 2x 플러스 k 이렇게 생긴 거고요. 원의 중심좌표가 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발 연립 좀 하지 말아주세요. 연립 아닙니다.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반지름의 길이 2라고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점직선 사이의 공식을 써 주시게 되면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얼마다? 2랑 똑같아야 된다. 따라서 절대값 k는 2루트 5 이렇게 돼야 되는데 k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b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b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뿔마 2루트 5 중에 누가 돼야 된다? 그냥 2루트 5가 돼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y는 2x 플러스 2루트 5 이렇게 되는 거라서 a는 2고요. b는 2루트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곱해주시면 4루트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볼게요. 자, 5 이상 20 이하의 3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을 적어주시면 3 안 되고요. 6, 9, 12, 15, 18 이렇게 총 5개의 원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하고 12가 x 안에 들어가 있고요. x는 a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얘가 무슨 소리다? 6하고 12가 x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x는 무조건 누구를 포함해야 돼? 6하고 12를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야만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x가 a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6, 9, 12, 15, 18 요 총 5개의 원소로 뭐 해야 된다? 집합을 구성해야 된다. 따라서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개인데 그 중에 6하고 11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이라서 총 몇 개다? 8개가 된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8개 이렇게 답을 내줄 수가 있겠죠.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좌표가 4,3이고요. x축에 접한다. 매번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요 x축에 접하는 어떤 원은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뭐 반지름의 길이가 어디랑 똑같다 뭐 하다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요걸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4,3이라고 하는 점이 요렇게 이제 중심좌표가 되는데 보조선을 하나 그려서 요만큼을 얘기를 하면 얘는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는 애죠?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애이면서 중심의 y좌표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된다? 중심좌표는 4,3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3인 원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 위에 있는 점 P, 그러니까 P가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데 요 P점 좌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항상 요렇게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원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중심까지 거리 구하면 얼마가 나온다? 4,3까지니까 5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때 누구를 빼주시면 되는 거야? 반지름 요 3을 빼주시면 그 최단거리라고 얘기하는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최소값은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만약에 반대로 최대값 구하라고 얘기하면 뭘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반지름을 더해주시는 걸로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에 2라고 적어주실 수가 있겠죠.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3, 3,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요거라고 할 때 뭐 당연히 이제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1,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3은 4 더하기 b라고 되겠고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y는 4x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7이죠. 그다음 얘가 3,a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 넣어 주시면 a는 12 마이너스 7.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래서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35 이렇게 돼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밑줄 하나 좀 채워야 될 내용이 있는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고요. K에 관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K가 있는 건 있는 것끼리 없는 건 없는 것끼리 정리를 좀 하면 x-3y 마이너스 2에다가 K의 x 더하기 1은 0.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x가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1. 그리고 거기다 넣어주시면 y도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직선이 k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항상 어디를 지나고 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지나는 게 아니라 뭘 2등분해야 된다 그랬어? 원을 2등분한다 그랬잖아. 그럼 원을 2등분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고 그 직선이 항상 어디를 지나야 된다? 중심 좌표를 지나야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그게 동시에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는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요게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작성이 된다는 거야? x 더하기 1의 제곱에 y 더하기 1의 제곱은 r제곱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 다 전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 a는 2, b는 2라고 나올 거니까 a 곱하기 b는 총 4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 원이 2등분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중심 지난다라고 하는 거 꼭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뭐 얘는 친절하게 그림을 좀 그려줬죠. 원이라고 하는 거랑 요 중심, 요 직선이 있는데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A,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좌표가 A인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좌표가 B가 된다는 거겠죠. A, B의 길이가 2루트일 때, 자, 요거는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마이너스 1,3에서부터 보조선을 몇 개 좀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보조선을 그리게 된다고 하면 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AB의 길이를 요 점이 뭐 하고 있다? 절반으로 나누는데 절반으로 거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할 수 있다? 수직으로도 나누고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우리는 2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1,1 아닌가요? 뭐 해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만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디를 구할 수 있어? 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y는 mx 플러스 2까지의 거리를 구해봤을 때 어떻게 나와야 돼? 요 AB의 길이가 2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2.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된다? 당연히 루트 2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mx-y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1,3 사이의 거리, 즉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얼마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은 m값 구할 수 있겠고요. m값은 1, 4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갈게요. 자, 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자, 저 원을 갖다가 대칭 이동한 원을 C2라고 하자. 그러면 우선은 뭐 완전 제곱식은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 보시면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얘를 갖다가 뭐 했다는 소리야? 대칭 이동을 y는 x에다 했는데 요게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과 똑같은 거겠죠. 요게 y는 x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중심 좌표는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1인 건 알고 있죠. 근데 대칭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엔 뭐랑 똑같다? 데칼코마니 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갔는데 당연히 누구만 달라지겠어? 원의 중심 좌표만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보시게 되면 중심 좌표가 여기에 A, B라고 하는 점으로 바뀌게 될 건데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 우리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중점 좌표. 그러니까 첫 번째 a 플러스 1의 절반으로 나눈 것과 b 마이너스 2를 절반으로 나눈 것은 어디 위의 점이다? y는 x 위의 점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무슨 조건? 수직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와 a, b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y는 x랑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a-1분의 b 플러스 2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네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뭐가 나온다? a, b가 얼마인지 나오게 되는 거겠지. 자,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편안한 방법이 있겠죠. 뭐 그냥 x랑 y를 서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굳이 설명한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언젠간 쓸모가 있으니까 설명을 한 거겠지.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왜냐면 지금 여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나온 거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y는 3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세요 하면은 그 공식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훨씬 더 편안하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요게 C1이고 뭐 C2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두 원 위에 있는 P와 뭐 Q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점 좌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구할 수 있죠.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3루트 2라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빼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하나 빼주시고 또 반대로 넘어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을 하나 빼주시게 되면 뭐가 된다? 최단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최대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반지름을 한 번씩 더 더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3루트 2에서 반지름 2번 빼면 2를 빼주시는 답은 5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학교 선생님이면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다른 거 나오겠지 당연히.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y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이동시켰습니다. 그럼 뭐 점을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켰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원을 평행 이동시키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야?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뭐 안 된다? 연립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2,-2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원 안쪽으로 직선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반지름보다 훨씬 더 짧아야 되는 거겠지.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딱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접하는 거고, 반지름보다 훨씬 더 길면 직선이 밖으로 빠져 있는 거니까. 따라서 루트에 9 더하기 16 이렇게 해주시고요. 절대값 6 더하기 8 더하기 k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얼마여야 된다? 3이어야 된다. 아이고 3이면 안 되지, 미안해요. 3보다 더 작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뭐 요거 부등식 풀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9에서부터 k가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29, n은 1 이렇게 하셔서 답은 빼주시면 35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거는 그냥 할게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에 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약간 팁을 주자면 원의 방정식을 대칭 이동시키거나 평행 이동할 때 있잖아. 저걸 그대로 놔두고 계산하면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웬만하면 만들고 좀 하세요. 그럼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겠죠? 그러면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의 전체 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방금 거랑 똑같아요. 그냥 뭐 계산을 안 하고 넘어갈 건데, 요 mx라고 하는 것과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즉 1,2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 점직선사리 공식을 써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반지름과 똑같은 1이 나와야 된다. 무지성으로 연립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 연립이 안 된다니까. 아니, 해도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항상 원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 만나니 안 만나니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이라고 해봤자 가지고 있는 게 두 개밖에 없거든. 중심이랑 반지름. 걔네들로 무언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봐야지 대입하거나 계산하는 거는 안 됩니다.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h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되게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뭐 직선이 이런 식으로 x-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고요. 2,-1이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하나 이렇게 내렸는데 요점 좌표가 어딘진 모르지만 h라고 하고 a,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아, 저 a, b라고 하는 점을 그냥 계산해 갖고 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 있잖아, 요 직선을 L이라고 하고 요걸 M이라고 한다면 L을 구해가지고 뭐 해야 돼? M이랑 연립해야 돼요. 그거 말고 어떻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야? 첫 번째, A, B는 어디 위의 점이다? 요 직선 위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도 쓸 수 있겠지만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니? 요거 뭐야? 수직이죠. 수직인 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밖에 없어?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5랑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L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그럼 L을 작성하면 지나는 점 요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기울기로 연결하고 x에서 x 지나는 거 빼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얘랑 연립해 주시게 되면 저 a, b라고 하는 점좌표를 알 수 있겠습니다. 참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맞지?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뭐 대학생 돼가지고 뭐 수학 공부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때도 교점 구하는 건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뭐 특별하게 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연립을 하거나 하는 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지. 근데 이제 그거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5,2 그리고 1,6 PQ가 각각 X축, Y축 위를 움직일 때 요거의 최소값을 요거라고 하자. 그리고 A점, B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림을 뭐 간단하게만 좀 그려 보시게 된다고 하면 5,2라고 하는 점은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요렇게 있을 거고요. B라고 하는 점은 1,6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렇게 1,6 요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P라고 하는 점과 Q라고 하는 점은 X축,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P라고 하는 점은 여기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Q라고 하는 점은 여기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선을 그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P부터 아이고, 저 A라고 적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A라고 하는 점좌표에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근데 매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제 이렇게 꺾여 있는 애들을 최소값 구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 근데 매번 얘기하는 우리가 오늘 집에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건물 다 뚫고 일자로 가시면 됩니다. 얘도 뭐 해야 돼?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우리가 뭐 대칭 이동을 하든 평이동을 하든 뭐 하면 돼? 일자로 쭉 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다림질 하듯이 우리가 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점좌표를 어떻게 할 거야? 요 반대쪽으로 요렇게 넘겨버리실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1,6. 왜냐면 대칭 이동은 데칼코마니 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 길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A점 좌표도 어디로 내릴 거야? 요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게 된다고 하면 A점 좌표는 5,-2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P점 좌표랑 Q점 좌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요 B'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이동시킨 요 두 개의 점 있죠? 요 두 개의 점을 일자로 쭉 연결하면 뭐가 된다? 요게 이제 최단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M값은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점과 점 사이를 공식 써주시면 M값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뭐 10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원래 여기까지만 구하라고 하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끝나는데 이때의 Q점 좌표랑 그때의 P점 좌표가 얼마니라고 하는 걸 물어봤잖아. 근데 아까 방금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점좌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도 요 보라색깔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 Y절편인 거지.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인 거잖아.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 저 보라색깔 직선의 방정식을 진짜로 구해보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요. 왜냐면 두 개의 점좌표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뭐 기울기 구하시고 뭐 지나는 점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요 보라색깔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나온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3분의 14.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뭐 하면 돼? X에다 0 넣고 Y에다 0 넣어주시면 각각 P와 Q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A는 2분의 7, B는 3분의 1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 곱해주시면, 그리고 3을 곱해주시면 답은 490이라고
나와서 2번의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징그럽게 생긴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A점 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요. 직선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점에서 BC라고 하는 점까지 이렇게 선을 긋는데 AB랑 AC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선분 BC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BC의 중점에 해당하는 게 요렇게 있을 거겠죠. BC의 중점이 요렇게 M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저 직선의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Y절편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M이라고 둘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얘가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어떤 삼각형이라고 그랬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잖아. 사실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보조선, 그러니까 얘도 보조선을 그려야 되거든. 그 보조선은 굉장히 큰 확률로 뭐냐면 그냥 꼭지점에서 내리는 수선의 발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 두 개를 어떻게 해? 딱 절반으로 나눌 뿐더러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수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A점의 좌표를 뭐라고 줄 수 있겠어? 요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니까 AM이라고 얘기하는 거, 선분 AM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울기는 뭐가 될 것이다?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니까 0-2 그리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직선 M은 뭐가 된다? M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2M 플러스 3분의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M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두 개 나올 건데 그중에 양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2분의 1과 마이너스 2 나옵니다. M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보조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그을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돼갖고 되게 자주 이제 긋는 어떤 보조선이 될 건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1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거 15의 양의 약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는 1, 3, 5, 15 이렇게 될 거고요. B는 이렇게 되는데 A가 B의 부분집합 그리고 B가 A의 부분집합 얘네들은 뭐란 소리야? 서로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뭐 A랑 미안해요. 1과 3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A-3이 당연히 5의 역할, A 플러스 7이 15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A는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20번으로 가죠. 자, 중심을 각각 PQ라고 할 때 중점 좌표, 얘도 그림 안 그리겠습니다. 요 중점 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요 중점 좌표는 얼마야? 마3, B. 그러니까 중점 좌표는 그냥 뭐 하면 돼? 더해갖고 절반 나누시면 돼요. 더해갖고 절반 나누면 되는 거니까 1, 2.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고, B점 좌표는 6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더하면 1이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2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수직으로 나누는데 또 뭐도 들어가는 거야? 이등분도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겠죠. A점 좌표가 1,3이고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5,-1이라서 중점 좌표는 3,1 이렇게 될 건데 얘가 뭐다?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은 결국엔 지나는 점 좌표는 3,1이고요.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당연히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러니까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5-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야? 기울기는 1이라는 거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Y에서 Y 지나는 거 빼고 기울기로 연결한 다음에 X 지나는 거 빼면 따라서 뭐가 된다? Y는 X-2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끔 이제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X축이랑 Y축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라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얘들아.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거든. 얘 뭐니?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밑변 높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 밑변 높이는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x절편과 y절편이 밑변 높이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x절편은 얼마야? 2,0이고요. y절편은 0,-2가 될 거기 때문에 밑변은 2, 높이도 2 해주시면 넓이는 요렇게 구해서 2다. 요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22번 가겠습니다. 자, 곡선 여기 위에 있는 점 P랑 요거에 대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P가 있는데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5,2라고 하는 점은 뭐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죠. 5,2라고 하는 점은 여기 어딘가에 A 5,2 이렇게 되겠고 3,-2라고 하는 점은 여기 어딘가에 뭐 그냥 대략적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쟤는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2차 함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0,1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AB라고 하는 걸 이렇게 연결하게 된다고 하면 P라고 하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뭐 이 요 2차 함수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오게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오게 된다는 거겠지. 얘의 넓이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요 AB를 밑변으로 본다면 이 밑변으로 본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겠어? 당연히 뭐 이루토인데 P라고 하는 애가 하는 역할은 뭐가 되겠어? 높이를 결정지어주는 얘가 되겠죠. 그러면 높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가장 작아야 넓이도 가장 작겠지. 왜? 밑변은 그냥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 나와 있는 AB라고 하는 걸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평이동식 갖고 쭉 가져가 볼게. 여기에서 쭉 가져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 거야? 가장 먼저 만나지 않겠어? 왜 가장 먼저 만날까?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만나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요 점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최소값을 가지고 있는 P라고 하는 점좌표가 될 것이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기 때문에 Y는 2x 플러스 K, 그러니까 쟤랑 평행한 직선이겠죠.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연립해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K가 0인 게 나오게 되겠고요. Y는 2x가 뭐가 된다? 가장 가까운 점이 된다.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되겠어? 요 P점 좌표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연립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연립밖에 없습니다. 얘랑 요 2차 함수 연립해서 계산하면 x는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서 0,0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서 점직선 사이의 공식을 이용하면 높이는 5분의 8루트 5일 때 가장 짧다. 따라서 요렇게가 넓이가 되는 거겠습니다. 답은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뭐 그림을 그려줬으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사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마지막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10개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XK의 모든 원소의 합을 S의 K라고 하자. 자,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자, 1, 3, 5, 7, 9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총 10개가 많거든. 근데 생각해 봐봐. 그러면 10개가 있을 거잖아. 맞지? 10개 뭐 예를 들어서 막 써볼게. 1, 3, 5 아니면 뭐 1, 5, 7 아니면 뭐 1, 5, 9 뭐 이런 애들이겠지. 이거 10개를 다 이거 뭐 만약에 진짜 안 되면 적어야지. 똑같아로 적어야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1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0개 중에 1을 포함하는 애가 있을 수 1이라고 하는 원소만 생각해볼게. 왜냐면 그 애들을 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 10개 중에 예를 들어서 이 10개 중에 1을 포함하는 애가 뭐 3개야. 그리고 1 포함하지 않는 애가 뭐 7개라고 쳐볼게. 그러면 다 더하면 1은 몇 번만 더하면 돼? 그냥 3번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랑 3이랑 5랑 7이랑 9라고 하는 그 애들이 저 10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일지 안 들어가 있는 게 몇 개일지를 한번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 근데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들아 노가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부분 집합을 만드는 거는 다 공식으로 2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근데 그거를 못했어.
이 10개, 이 5개의 부분집합 중에 특정한 몇 개만 써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드세요 하잖아. 그럼 얘는 공식이 없었어, 옛날에는. 근데 우리는 뭘 배웠니? 조합을 배웠거든. 여기서 포인트로 하나 잘 짚고 가는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얘들아, 그 원소, 그러니까 그 부분집합을 만든다는 행위는 조합을 통해서 걔네들을 선택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부분집합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원소가 3개인 걸로 만든대. 그럼 우리 이 5개 중에 몇 개 쓸 거야? 3개 쓸 거 아니야? 그럼 이 서로 다른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 뭘로? 조합으로 3개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 왜 조합이냐? 왜 순열이 아니냐? 우리가 집합을 만들 때 1, 3, 5로 만드는 거나 5, 3, 1로 만드는 거나 3, 5, 1로 만드는 거나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뭘로 하면 된다? 조합으로 뽑으면 돼. 그럼 얘는 OC랑 똑같고요. 실제로 계산하시면 10개 나와요. 10개. 오케이? 근데 여기서 봐봐. 그럼 이 10개잖아. 그 중에 우린 뭘 구하고 있어, 지금? 1을 무조건 포함하는 애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내가 5개 중에,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5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그 3개 중에 누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1이 무조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무조건 들어가 있으면 뭐 하면 될까요? 1 뽑아갖고 미리 넣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3개 선택할 건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누구로 쓰면 돼? 1로 쓰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1을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 몇 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4개 중에 몇 개만 선택하면 돼? 2개만 더 가져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1을 포함하는 애들은 4, 2 이렇게 되겠죠. 몇 개? 6개입니다. 근데 두 번째, 3을 포함하는 애들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야 돼?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5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무조건 3을 써야 되는 거라 3을 빼놓고 이 남아있는 4개 중에 누구를 선택하면 돼? 2개만 선택하면 돼. 그럼 얘도 4C이거든. 근데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1 포함할 때 3, 5, 7, 9 다 몇 개 나와? 6개 나온다고. 그러면 얘네들을 부분집합 만들어갖고 다 더하면 1 몇 개 있을 거야? 6개. 3도 6개, 5도 6개, 7도 6개, 9도 6개 있겠죠. 따라서 얘네들 다 더하시는 건 1, 3, 5, 7, 9를 더하시고 뭐를 곱하는 것과 똑같다? 6을 곱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학교 시험에 진짜 마지막에 정말 자주 나오거든?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